너 T야?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련되게 상대방의 인격을 살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거세된 사이코패스라거나 눈치라곤 약에 쓸래도 없는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는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연인이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깨지고 들어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T 성향인 당신은 뇌를 풀가동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건넵니다. 부장님의 심리를 분석해주거나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짜주죠.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너는 내 편이 아니다라며 더 서럽게 웁니다. 당신은 억울에 미칠 지경입니다. 사랑하니까 해결책을 준 건데 그게 왜 욕먹을 짓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반대로 F 성향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해결책이 필요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아달라는 건데 내 연인이라는 사람은 마치 고장난 컴퓨터 수리하러 온 기사님처럼 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팩트만 따지는 저 인간의 눈빛을 보면 소름이 돋다 못해 우리가 과연 사랑하는 사이가 맞나 의심까지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을 제3자가 보면 참 답답합니다. T는 눈치가 없고 F는 징징거리는 것처럼 보이기 딱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공감 능력이 중요해지다 보니 요즘은 T 성향인 분들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차갑냐 로봇이냐 하는 비난을 듣다 보면 T 성향인 분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어디가 고장 난 건가? 남들 다 있는 공감 회로가 나한테만 없는 건가 하고 말이죠. 심지어 억지로 공감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하고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척 리액션을 해주는 그 어색한 연기가 상대방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영혼 없다고 욕을 먹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범인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뇌 속에 탑재된 운영체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못돼 먹은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뇌과학자 사이먼 베런 코헨은 인간의 뇌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바로 공감화 뇌와 체계화 뇌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체계화 본능이 극도로 발달한 상태일 뿐입니다. 체계화란 입력된 정보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내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려는 강력한 본능입니다. T 성향인 분들이 연인의 고민을 들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T의 뇌에서는 비상벨이 울리면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들에게 연인의 고통은 시스템의 오류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저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T의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즉, T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공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너의 고통을 빨리 없애주겠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T에게 해결책 없는 위로는 기만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사랑이지 배고프겠다며 손만 잡아주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 F 성향인 분들은 공감화 본능이 발달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F의 뇌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을 분비해 유대감을 강화하려 합니다. F에게 대화의 목적은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동기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T가 팩트를 들이밀며 분석을 시작하면 F의 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인데 T가 자꾸 그 연결을 끊고 사무적인 태도로 나오니까요. F 입장에서는 T의 분석이 마치 나를 심판하려는 검사의 신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류는 이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두 가지 운영체제를 갖게 되었을까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맹수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무조건 모두가 F였다면 어땠을까요? 다 같이 손을 잡고 무서워 어떻게 하며 공감만 하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혔을 겁니다. 반대로 모두가 T였다면 어땠을까요? 맹수의 크기와 속도를 계산하고 창을 던질 각도를 논의하느라 도망칠 타이밍을 놓쳤거나 감정적 유대감이 없어서 위기 상황에 서로를 버리고 각자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건 T와 F가 완벽한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F는 공포라는 감정을 증폭시켜 부족 전체에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공감화 본능의 진화적 목적입니다. 내 감정을 남에게 전염시켜서 무리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고 결속력을 다지는 거죠. F가 호들갑을 떨어준 덕분에 부족원들은 잠에서 깨어나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이때 T의 뇌가 작동합니다. T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는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저 소리의 패턴을 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멧돼지다. 이건 사냥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창을 던질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이게 체계와 본능입니다. 즉, F의 감정 폭발은 무리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생존 신호이고 T의 냉정한 분석은 무리를 위협에서 구하려는 생존 전략입니다. 두 가지 능력 모두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 이 오래된 생존 본능이 연애라는 사적인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T가 해결책에 집착하는 건 해결 중독이라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이 무능해서 상대를 지키지 못했다는 원시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T에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반면 F가 계속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건 내가 지금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고 무리에서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다는 뇌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외계인 보듯 그만 쳐다보십시오. T가 당신에게 차갑게 굴면서 해결책을 던지는 건 입 닥치고 내 말 들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문제를 처리할 테니 너는 이제 안심해도 되라는 뜻입니다. T의 뇌 구조상 그게 최고의 애정 표현입니다. 반대로 F가 해결책을 거부하고 서운해하는 건 내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좋지만 일단 내가 너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먼저 확인시켜줘라는 신호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로의 언어를 통역하면 됩니다. F 성향인 분들은 T의 조언을 사랑의 언어로 번역해서 들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머리를 쥐어짜며 나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투박한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이 보일 겁니다. T가 주는 해결책은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물 준 사람 성의를 봐서 일단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T 성향인 분들에게는 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효율성을 좋아하시죠? 연인이 힘들다고 할 때 가장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해결책은 분석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맞장 굳혀주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진통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영혼 없는 리액션이라도 좋으니 일단 아 그랬구나,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말을 먼저 던지는 것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해결책은 감정이 진정된 후에 줘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주는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서 끌렸고 서로 달라서 싸웁니다. 하지만 그 다름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지키기 위해 진화해 온 결과입니다. T는 차가운 머리로 F를 지키려 하고 F는 뜨거운 가슴으로 T를 품으려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긋지긋했던 MBTI 싸움은 더 이상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뇌가 보내는 치열한 사랑 고백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아주 정상이고 심지어 천재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운영체제 매뉴얼을 아직 다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매뉴얼을 알았으니
오늘부터는 서로를 조금 더 짠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연구합니다. 눈치연구소 소장 홍눈치였습니다.